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요즘 수도권에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서울 네. 거래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사상 첫 1000건 아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집가 조정세와 대선 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관망 분위기가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86건으로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80%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000건 미만으로 기록한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3월 거래량 역시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있긴 하지만 354건에 불과해 여전히 거래 절벽에 가깝다. 뉴스를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1000건 이하면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와닿진 않은데 적긴 적은 건가 봐요, 소장님. 엄청 이제 적은데 어느 정도 선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매가 됐던 매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거래량인데, 자, 이 그래프는 리치고라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것들의 거래가 보이죠. 2020년에 이만큼 거래됐고, 지금 20년 중반쯤에 거의 빨간색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16,000건이 매매가 거래됐어요. 실제 여기 보면 제가 아파트 매매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지금 범위를 완전히 픽스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2월 달에 74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옛날로 가서 이제 가장 거래량 적었던 시기를 보면, 자, 2019년에 굉장히 이제 낮았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1월 달에 1724건이에요. 그러니까 1000건이나 많았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그리고 2009년도에 가장 적었을 때가 1163건이에요. 400건 정도 줄은 거죠. 이때가 지금 거래량이 최저치라는 건, 자, 보시면 비슷한 게 2007년에 최고점이죠. 거의 이때 거래 엄청 되고 점점 이제 거래가 확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확 줄죠. 지금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때 거래가 많았다가 한참 이제 거래가 점점 줄다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사이클이 비슷한 이 양상을 보이는 게, 이때 거래가 많았다가 확 줄고,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느냐,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요. 자,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느냐, 폭등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야 될 게, 매수세를 잡기 위한 정책들이,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지금 펼쳐졌잖아요. 네. 그럼 이 정책들이 노리는 거는 뭐였냐면,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서울 수도권 핵심적인 지역에 매매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어디를 갔냐? 대부분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막 법인 세우고 하면서 막 했는데, 이런 거래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에 하는데 뭐 서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서울은 왜 폭등을 했냐? 여기에서 주 거래층이 누구냐? 무주택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주택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역대로 보면은요, 네. 무주택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해주셨잖아요. 네네. 크게 줄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도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율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약 3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살 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무주택자 중에 살 사람은 거의 다 샀다 이거예요. 규제 범죄 들어가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이 그렇죠. 이미 다 샀다. 네, 살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샀고,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이 몇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더 이제 못 사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제 연달아 이어지는 게 대출 규제도 맞아요. 있었고, 뭐 대선이라는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을 안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보면 딱 작년 말에 대출 규제가 있었던 것부터 해서 대선 전까지 해가지고 딱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자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2008년부터 하락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006년 7년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양도세 중과가 있었고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 매수 주체는 누구냐? 무주택자들인 거예요. 네. 무주택자들이 살 사람은 다 샀고 살 사람 다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서울 거래량이 중요한 게 이 네. 서울 가격이 견인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되게 네. 뚝 떨어졌다는 거는 진짜 이 매수사가 확 줄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월 같은 게 확 늘어나면 또 이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3월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거래량이 약간은 늘 수 있는데 네. 뭐 폭발적인 증가나 이런 지금 흐름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데도 지금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네. 대선 끝나고서 이제 매수세를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게 또 변수를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대선을 기다려왔던 거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났지만 지금 정책이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뭔가 말이 많죠. 양도세 중과도 풀어주겠다, 뭐 보유세 풀어주겠다 했지만 뭔가 말이 많이 굉장히 바뀌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뭐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지만 문제는 이게 정확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심리적인 것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맞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분위기는 상승의 분위기는 타지만 거래가 아직 안 된다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시킬 정책이 나올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또 이제 상황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수의 흐름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000건도 안 되는 거는 서울 25개구 안에서 1000건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2006년도부터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통계치를 낸 이후에 사상 최저의 거래량이에요. 네, 월별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심리,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집을 안 팔아서 거래가 이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매수자들이 안 사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매물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집을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상황. 불과 몇 달 전과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불과 몇 달 전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상황이었고 이제 급변해서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떨어지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바로 매수자들이 일단 집을 안 사야 되는 거예요. 딱 매수세가 좀 주춤한다는 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나요? 네. 어쨌든 호가를 낮추던 높이던 매수자가 사야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대선 이슈도 있고 강한 규제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지금 심리 변화가 지금 왔다 갔다 막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삐끗하거나 어떤 시장 분석을 잘못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잘못 발을 디뎠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떻게 변화할까? 더 상승할까? 아니면 하락할까? 막 이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항상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소장님 지금 상승할까요? 지금 뭐 상승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요즘은 정말 촉구를 곤두세워서 보지만 내가 먼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쟁취하겠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가지는 않겠다. 일단 먼저 네. 분위기 변화가 네. 이루어졌다. 이런 그렇게 부분이. 한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이 서울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청건의 이 그래프를 보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네. 청건도 안 되는 정말 점으로 보인다는 거 확실해졌으니까. 네.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